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수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제주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유, 궁금하죠. 네네. 제주도에서 창조 신이라 불리는 거인 마고. 할머니의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설문 대할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 대할망이 그렇다면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원래 옥황상제의 딸로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 내려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치마폭에 날아온 흙이 바다에 쫙 쏟아지면서 제주도가 더 생겼고요. 그중에서 흙이 가장 높게 쌓인 곳이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많이 쌓이는 데군요. 그렇죠. 높게 쌓인 곳이 한라산이 됐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거인 설문 대할망의 키가 얼마나 컸냐면요.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워 발을 쭉 뻗으면 섬의 절벽에 닿았는데 할망의 발가락이 콕 박혔던 자리에 생긴 구멍이 바로 저 서귀포에 있는 범섬의 콧구멍 동굴이고요. 이야. 네. 자, 그리고 설문 대할망이 소변을 보다가 이 소변 힘이 또 얼마나 셌겠습니까? 섬의 한 귀퉁이가 그것 때문에 툭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생긴 땅이 소가 누운 모습이라는 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발에 핀 흙이 우도가 됐군요. 예, 너무나 힘도 셌던 나무죠. 네. 근데 불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불만이요? 할망,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 너무 불편해요. 다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 속옷을 새로 지어주면 다리를 만들어주마. 아기 할머니. 예, 좀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아니 독이 든 사과를 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아, 진짜 친절한 할머니 연기한 건데.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섬에 있는 천이란 천을 모두 모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할망은 또 칼같이 다리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러자 할망은 키가 아무리 커도 저 연못 깊이보단 작죠? 뭐? 내 키보다 더 깊은 연못은 이 섬 안에는 없어. 헤이, 그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존심이 상한 설문 대할망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물장오리 연못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몇 발 들어가니 물이 할망의 가슴까지 차는 겁니다. 어머.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갔고 그렇게 할망은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못됐네,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네. 좀 슬픈 결말이에요. 그래, 할머니 뭐를 잘못했다고. 자, 그래서요. 지금 제주시 조천읍에선 5월만 되면 설문 대할망을 기리는 제의식, 공연 등 설문 대할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오나라의 역사가 서정이 쓴 삼호역기와 오은역연기의 중국 창조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국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창조신, 반고. 옛날 천지는 검고 흐린 알 형태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 속에 잉태되어 있던 존재가 바로 반고. 알 속에서 무려 18,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주 딥슬립에 빠져 있다가 큰 도끼를 슉슉 휘둘러 알을 깼고요. 그러자 그 알이 깨지면서 하늘과 또 땅이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저런 건 좀 박혁고사랑 비슷하네. 알에서 깼다, 뭐 이런 거. 비슷하죠? 네. 아래서 깬 신화도 참 이 나라 저 나라에 하도 많아가지고. 하지만 하늘과 땅이 다시 붙어서 어둠에 갇힐까 걱정된 반고는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다리로 땅을 누르며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하늘과 땅이 안 붙겠지. 내가 쉬어야겠다. 이제.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로를 해도 너무한 반고. 전현무 씨랑 비슷하네요.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고. 전현무 씨랑 비슷하냐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요 앞에 뭐 하는 거야? 지금 무리를 과로를 한 거야. 네. 결국 이제 저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반고 얘기입니다, 이건. 네, 방고. 하지만 반고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반고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비와 털은 풀과 나무, 그리고 양눈은 각각 태양과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 이제 세상에 빛을 주는 존재군요.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창조했네요, 진짜. 그렇죠. 창조신입니다. 네. 마구와 반고, 닮은 듯 다른 천지개벽 창조신이었습니다.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7위 공개합니다. 불효자가 만든 뉴질랜드 신화. 하늘의 신 랑기, 대지의 신 파파. 이 두 신은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창조 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랑기와 파파는 당신은 나의 데스티니, 우린 운명이에요. My darling, 당신과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어. 아주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껌딱지 부부. 그래서 늘 서로가 꼭 껴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의 철철 흘러넘치는 LOVE, 사랑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부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랑기와 파파 부부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왜 엄마 아빠를 싫어했느냐? 엄마 아빠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깜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 부모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런데 이때 내가 엄마 아빠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이 있어. 숲의 신 타네는 엄마의 품인 대지의 등을 대고 누워 두 다리로 힘껏 아빠인 하늘의 신 랑기를 밀어내는데요. 야, 이게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건 좀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되게 신화가 귀엽네요. 아까 반고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예, 예. 네, 사이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숲의 신 타네로 인해 천지가 분리되면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숲이 자라고 동물들도 자라고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태초, 빛의 세상이 창조된 거라고 합니다. 큰일 하셨네. 이후 뉴질랜드는 약 2,500년의 역사를 지닌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의 이름을 타네 마후타라고 지었고요. 마오리족은 지금까지도 이 나무를 숲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부모에게는 불효자였지만 마오리족에게는 창조 신화인 숲의 신 타네 마후타였습니다.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6위 공개합니다. 달에 토끼가 산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그럼요. 진짜 살아요. 우리. 아 그래요? 엄청 큰 애 하나 살고 있어요. 절구 찍고 있고. 자, 그런데 말이죠. 달토끼 전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 석가가 부처가 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담은 설화지 본생경에 따르면요. 어느 날 산속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원숭이 여우 토끼. 이 노인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원숭이는 나무 열매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여우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노인에게 공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토끼. 결국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니 구워진 저를 먹고 기운을 차리세요. 바로 그때 쓰러져 있던 노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휘릭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사실 그는 불교의 수호신이자 하늘의 왕 제석천이었던 거죠. 제석천은 토끼의 희생을 후세까지 널리 전하기 위해 토끼를 달로 올려보냈다고 전해지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상상력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중국의 달 토끼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 토끼가 찍고 있다는 저 절구. 절구. 자, 절구 저거 무슨 용도로 알고 계시죠? 떡 아니야 떡? 떡. 떡 맺히는 거. 그럼.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절구예요. 불사의 약에 인간들이 손대면 안 되지. 자, 신선이 털빛이 새하얀 옥토끼 한 쌍을 달로 보내 신선들의 불사 약인 선단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절구는 약을 빻는 절구인 셈입니다. 약절구. 그렇죠. 달 관련된 전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눈에 띄니까. 대표적인 미의 여신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너스. 그런데 이 비너스에 필적할 여신이 있습니다. 미와 다산, 사랑의 상징이자 북유럽 신화 최고 미의 여신 프레이야. 그녀는 북유럽 바나헤임에 사는 바니르 신족이었는데요. 이 바니르 신족이 아스 신족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평화협정의 명목으로 쌍둥이 오빠 프레이와 함께 아스 신족이 사는 아스가르드의 볼모로 잡혀오게 됩니다. 아스가르드는 우리가 좀 아는 그 거기 아닙니까? 네. 토르 영화에 나왔던. 잘 알고 계시죠, 그 아스가르드?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그 천둥의 신 토르, 그리고 동생인 장난의 신 로키도 프레이야와 같은 북유럽 신인데요.
이 프레야의 미모와 토르 로키 형제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인질이었지만 예뻐도 너무 예뻤던 프레야. 그녀의 미모에 아스족부터 드워프족까지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스족의 적이자 거인족의 왕 트림은 토르족의 상징인 망치 뮬리르를 훔친 뒤 토르야 프레야를 다오. 그럼 뮬리르를 줄게. 라며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토르와 로키 형제는 프레야에게 부탁했죠. 하지만 나보고 거인족에게 시집을 가라고? 절대 못해. 형제의 부탁을 거절한 프레야는 대신 착용하면 미모를 업시켜주는 자신의 목걸이 브리싱가맨을 형제에게 빌려줬습니다. 형, 어쩔 수 없다. 형이 프레이야처럼 변장을 해. 결국 토르는 동생 로키의 제안대로 미모 업글 목걸이를 착용한 채 미의 여신 프레야로 변신. 그 다음 시녀로 변장한 로키와 함께 거인족 왕 트림을 속이는 데 성공한 뒤 무사히 뮬리르를 되찾고 거인족을 뚜까 혼내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지금 우리들 이 현세 사람들에게도 그녀의 인기는 대폭발. 직장인들의 희망, 금요일 프라이데이의 어원이 바로 이 프레이야에서 비롯됐습니다.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6위를 공개합니다. 자, 하백은 한국, 중국 이 같은 한자권 문화에 등장하는 신인데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선 압록강인 청하의 신, 중국에선 황하 일대를 주관하는 황하의 신, 이 공통적으로 강과 물을 다스리는 강의 신입니다. 오. 그리고 반신 반어 능력자로 몸의 반을 물고기로 변하게 하거나 용으로도 변할 수 있는 진정한 팔색조 신이고요. 자, 물속에 조개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 살지만요. 구속을 거부한다. 자, 한 곳에 머물기를 거부. 물의 신답게 흐르는 물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풍류를 즐기는 미남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악어, 자라, 오징어 등 물에 사는 친구들을 신하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과 중국의 물의 신 하백의 공통점인데요. 그런데 하백을 대하는 마음은 이 양국이 참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하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백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주몽의 외할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죠. 유화 부인의 아버지가 하백이라는 사실은 고려시대 역사서 삼국유사, 고려시대 시집, 동국 이상국집 등에서도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하백은 자신의 딸 유화가 처녀의 몸으로 이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정을 통한 것도 모자라 해모수가 유화를 두고 홀로 하늘로 돌아가 버리자 가문을 더럽혔다며 딸 유화를 내치고 맙니다. 아이고. 이후 유화 부인이 주몽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이 주몽이 자신을 시기에 해하려는 왕자들에게서 도망치던 중 강 때문에 발이 묶이자 난 수신 하백의 외손자다. 강을 건너게 해다오. 하백의 손주 사랑은 지극했나 봅니다. 손주를 위해 물의 신인 자신의 힘을 이용 물고기와 자라로 다리를 척척 만들어 손주를 도와줍니다. 자, 무사히 여기서 탈출한 주몽은 이후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 하백은 국가 시조의 뿌리이자 좀 신성한 존재였네요. 하백이 없었으면 고구려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고구려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요, 한국에서 하백을 경외하며 신성하게 여겼다면 중국에선 하백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 도교 서적 토박자에 따르면 원래 풍이 혹은 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황하에 빠져 죽자 천재가 갸륵히 여겨 그를 황하의 신으로 소생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 초나라 시대의 저서 초사에 따르면 아름답기로 소문난 낙수의 여신 복비를 아내로 맞았지만 그 아내를 두고 프리더! 이를 외치며 떠돌았고요. 그 사이에 외로웠던 복비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중국의 천상계 명궁 예, 여기서 또 예가 나옵니다. 아까 그 예입니까? 예. 이 예와 눈이 딱 맞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하백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쭈구리. 야, 니네 가만 안 둬.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분노에 찬 그는 무시무시한 용으로 변한 뒤 홍수를 일으켜 논과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브레이크 없이 날뛰던 하백은 응징을 당하게 되니 바로 아내의 내연 명궁 예의
화살에 맞아 왼쪽 눈을 잃게 되고요. 결국 아내 국비도 잃게 돼버렸습니다. 하나의 이름을 가진 한국과 중국의 신, 같은 듯 다른 신성 살벌한 수신 화백이었습니다.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4위를 공개합니다. 과연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만들어지기도 전 우리의 인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호기심으로 시작된 드라마가 바로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입니다. 그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이게 뭐 처음엔 좀 어색했죠. 네. 판타지라는 장르가 원래 좀 문턱이 있어요. 갈수록 좀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네. 대한민국 최초 고대 인류사를 다룬 판타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는요. 문헌 속의 가장 오래된 옛날을 뜻하는 상고시대가 배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극의 최고 작가로 정평이 난 김영현, 박상현 작가가 집필을 맡았는데 2012년에 인류학과 빅히스토리 관련 서적 등을 찾아보던 김영현 작가는요. 국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해서 나갔다 이런 내용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태고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시대이기에 쉽게 상상조차 되지 않는 아스달 연대기. 그래서 이미 입덕한 분들과 지금 뒤늦게 빠진 분들을 위한 저정 기자의 알쏠 신학. 알고 보면 쏠쏠하고 신기한 아스달 연대기. 그 포인트만 콕 집어드립니다. 먼저 도대체 아스달 연대기의 아스달이 뭐냐? 드라마의 무대이자 태고의 땅 아스의 중심지 아스달은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며 정한 최초의 도읍 아사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류로 한정 짓지 않고요.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구, Earth라는 단어를 따서 아스달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창조해낸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사달, Earth달, 아스달 이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가 시작된 아스달에는요. 누가 사느냐? 먼저 아스달의 핵심 부족 중 군사를 담당하는 생역족. 생역족 백한 부대의 수장, 타곤역의 장동건 씨. 포스가 엄청났습니다. 너를 만나려 한다. 네, 저 머리, 저 헤어스타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요? 네. 저걸 하겠다고요? 절사 반대. 어울리지 않을까요? 안 돼, 안 돼. 네. 딸이 무서워해. 네. 또 김옥빈 씨는 청동 기술을 보유한 해족 족장의 딸 태알하. 우리 해족과 연합을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아스달과 대흑벽을 경계로 맞닿은 또 다른 미지의 장소 이아르크에 살던 희족사회 부족인 와한족이 타곤의 데칸 부대에 의해 아스달로 끌려왔는데 바로 이 와한족 C족 어머니의 후계자 타냐가 바로 배우 김지원 씨입니다. 그렇죠. 예뻐 예뻐. 참고로 배우 캐스팅 전 아스달 연대기의 캐릭터를 이미지화했는데 상상 속 타냐 캐릭터와 싱크로율 100%. 그러네. 저렇게 그렸다는 어. 거잖아요. 탁 튀어나온 것 같았을 것 같아. 그죠?